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카 팩 박사의 명저,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심리학과 자아, 성장 분야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책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규율입니다. 팩 박사는 규율을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강조합니다. 그는 삶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팩 박사는 규율을 4가지 도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지연된 만족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미루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미루고 놀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고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상황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지연된 만족을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팩 박사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책임 수용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책임 수용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진실된 헌신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실된 헌신입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마지막 도구는 균형 유지입니다. 이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사랑입니다. 팩 박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그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팩 박사는 사랑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이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못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낭만적 사랑입니다. 이는 연인 사이에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과 열정입니다. 하지만 팩 박사는 낭만적 사랑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적 사랑은 종종 초기의 열정과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형제애적 사랑입니다. 이는 친구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느끼는 우정과 유대감입니다. 형제애적 사랑은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이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랑으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종교적 또는 영적인 사랑으로 신이나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팩 박사는 사랑이 성장을 위한 노력이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을 통해 인간관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헌신과 책임의 행위이며 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성장과 종교입니다. 여기서 팩 박사는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종교적 경험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는 정신적 성장이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큰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팩 박사는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존 신념과 가치가 도전받고 새로운 이해를 찾기 위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지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단계로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2단계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며 새로운 진리를 부정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구입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을 재평가하며 더 큰 진리를 탐구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신념과 가치를 통합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적 경험은 이러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팩 박사는 다양한 종교적 사례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는 종교가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경험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정신적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입니다. 은총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를 의미합니다. 팩 박사는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합니다. 은총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도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삶의 의미를 깊게 느끼게 합니다. 팩 박사는 은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은총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며 삶의 불가사의한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여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캇 팩 박사의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조언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